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이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불과 바로 며칠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 중 한 국가로 북한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해당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미사일을 실전에서 시험하는 기회를 얻고 있으며 이외에도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석유와 식량을 얻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 기관과 언론들은 북한이 두 국가의 전쟁을 이용해 어부지리를 누리는 대표적인 국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낼 소식인데요. 북한이 타국의 전쟁을 지원하면서 각종 이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게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어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 등의 유럽 언론지와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미사일 지원이 불러온 새로운 안보 위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영국의 BBC는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있고 그 영향은 훨씬 더 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앞으로 더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의 조셉번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이 유럽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현재까지 추적 결과 총 7,000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발송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는 100만 개 이상의 탄약과 포탄, 로켓 등이 들어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의 언론 보도에서 해당 관계자들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과 반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주요 미사일 공급처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BBC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 군비연구소에서도 북한의 무기 지원은 전쟁의 기름을 끼얹고 세계의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온 것은 알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북한제 미사일들이 발견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지원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전까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지원은 국내외 언론을 막론하고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었습니다. 허접한 성능과 높은 불발률로 인해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과 기술력이 조롱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관점이 다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지들은 북한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질적인 승자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신들의 평가를 우리 대한민국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20년에 걸친 경제 제재가 무색해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를 우회하는 모양새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패널 활동이 임기 연장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패널의 마지막 보고가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군 사협력이 존재했는지였는데요. 이번 패널의 종료는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반미주의 세력과의 무기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대북 제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우선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은 제재 이행의 감시 역할을 하는 패널을 대체할 별도 메커니즘을 구상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의 고민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북한은 미꾸라지처럼 대북 제재안을 비껴가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 삼아 군수공장을 대량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한 연장선으로 만약 북한이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 반미 진영의 적성국들에게 북한의 값싼 미사일이 대량으로 유통되면 자유진영과의 패권 다툼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BBC 등의 해외 언론지가 우려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역시
역시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도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성국인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패트리엇 미사일은 적군을 공격하는 수단이 아닌 방어수단이라 살상무기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해당 무기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하게 된다면 적성국인 북한의 미사일을 실전에서 격추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여러 변수와 문제들을 파악해 성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섣부르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였다가 발생할 러시아와의 국제적인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예전부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외교, 군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나아가 북한과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러시아가 완전히 등을 돌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러시아와의 외교 창구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했던 것도 맞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을 상대로 각종 무기를 수입하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점에서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눈치를 살피는 것은 과도한 이상에 가깝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언제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뒤이어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북러밀착 입장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를 보면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면서도 정작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밀착하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다지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한국 방산업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의 장기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위산업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하이마스인데요. 하이마스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약 23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자국 방위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면 방위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지원이 우리에게 악재로만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게 지원한 미사일 중 절반가량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이익을 창출하고는 있지만 정작 미사일 성능은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노획한 북한의 미사일 파편을 내부 부품까지 분해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특징들이 전 세계에 까발려진 터라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도 북한의 미사일 성능을 연구하고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자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원한 미사일이 오히려 자신들의 미사일을 방어할 체계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 셈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통해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려 하지만 정작 그 미사일들의 내부까지 유출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이는 대한민국의 방어무기 체계 개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분석하여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한 방어 체계와 타격 수단을 갖춘다면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오히려 그들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길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많은 외신에서
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라 지칭할 정도로 그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지원을 통해 자국 무기들의 실전 경험을 쌓고 각종 실험 의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기술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각종 무기를 전 세계 각지로 수출하면서 그 성능의 검증을 이미 마쳤는데요. 다양한 나라에 무기를 수출한 한국은 각 나라들의 작전 환경에서 한국산 무기가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북한보다 몇 발 이상 앞서 나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그동안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및 국제 평화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북한이 전쟁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금 우리도 새로운 안보 전략과 외교 방식을 통해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0일 나토 우크라 파병 영상입니다. 6월 10일자 디펜스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2년간 지속된 지금 러시아군의 피해율은 포병 13.4%, 무인기 11.9%, 기갑 5.0%이며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 11.5%, 포병 6.2%의 피해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 공통으로 모든 무기체계 중 무인기와 포병에서 피해가 가장 컸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양국의 사상자 80%가 포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인기와 포병 체계가 가장 큰 피해를 만들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무기 체계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포병과 무인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지원하던 서방의 무기 수급이 위태로워지면서 포탄 공급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에이테크럼스를 비롯한 무기 지원에 나서면서 한숨 돌렸다는 평가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전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비해 인구수 1억 4,395만 명으로 세계 9위 수준이었고 우크라이나는 3,793만 명으로 세계 40위 수준이었습니다.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런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전시 무기 생산 체제를 가동해서 한 달에 25만 발, 연간 300만 발 규모의 포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포탄을 하루 평균 1만 발 이상을 쏘아대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반면 인적, 물적 자원이 러시아보다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일본에게 손을 내미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은 완제품 수출 금지 조항을 라이선스 보유국에 수출하도록 개정하면서 라이선스 보유국인 영국에게 155mm 포탄을 수출하고 영국은 다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우회적인 방식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살상무기 공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고 이를 미국이 자신들의 포탄인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주는 밀어내기식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유럽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를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력의 수급과 양성입니다. 전쟁 초기에 자원했던 우크라이나의 병력은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병력을 양성해 전선에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러시아보다 부족한 인적 자원은 필요한 무기의 생산 속도만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군의 보충까지 더디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같이 열세인 상황에서 나토 국가로는 최초로 프랑스가 첫 파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나토 국가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파병론을 앞서서 주장했던 국가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할 목적으로 훈련교관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전투병력의 감소로 외국용병과 정규군, 예비군 등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병력을 소집해도 서방 국가와 미국제 무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도 제한적인 상태가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의 군 자원자들을 폴란드 등으로 불러들여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이후 다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 방식은 훈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병력의 이동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단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양질의 군사 훈련을 위해서는 나토의 훈련 교관들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지금은 비록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파병에 불과하지만 파병론의 신호탄이 되리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프랑스의 파병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국의 군대의 파병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미 합참의장인 찰스 브라운조차 나토 훈련교관의 파병이 불가피하다면서 파병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변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파병에 대한 기류 변화는 러시아와의 확전 우려로 대부분의 나토국이 반대했던 과거와는 확실히 대조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 나토 내부에서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묵인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나토는 실전으로 단련된 러시아군을 적으로 두며 또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대야 한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나토의 병력 파병부터 러시아 본토 타격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보다 더욱 공세적인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핵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의 우려 탓에 러시아의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반대해온 미국에 대해 지금과 같이 방어적인 전략만을 세울 경우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듯 난항에 빠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의 병력 파병과 러시아 본토 타격 가능성과 함께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확전될 위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를 절대로 남이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대한민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승리는 곧 침략 국가들에게 불법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중국에게 불법 침공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1930년대 히틀러가 시작한 전쟁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침략 전쟁은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적성국의 지도자들이 타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그동안 머뭇거려왔던 침략의 욕을 행동으로 옮기기 쉽다는 겁니다.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승리는 곧 불법 침략의 승리이자 반미주의 진영의 승리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패권이 무너지고 자유주의와 반미주의에 더욱 심화된 신냉전이 찾아올 거라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러시아의 전쟁 승패에 따라 중국이 대만 침공의 시기를 구체화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었는데요. 만약 러시아가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중국도 대만 침공을 가시화하며 군사적 행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거리낌 없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 역시 어떠한 도발을 자행하거나 중로를 등에 업고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북한보다 군사력과 경제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자국 방어가 가능한 힘을 가진 대한민국보다 중국에 비해 모든 부분이 열세인 대만에게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위기는 비단 대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전 세계의 국가가 외교 경제적으로 줄줄이 엮여있는 현재 정세에서 한 국가의 존망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줌이 분명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세계 경제의 GDP는 10조 달러, 하나로 약 1경 3천조 원이 감소하는 경제적 충격이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GDP가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적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 틈을 탄 북한의 도발 수위도 단순히 탄도미사일 발사 정도에서 그치지는 않을 수 있어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다음 전장의 중심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가 될 거란 우려가 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쟁 억지력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느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다름을 이해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국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체적인 역량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고 억지력을 확보하는지가 중요해지는데요. 최근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보다는 중국의 견제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을 보다 확실하게 저지할 억지력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기고를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조건으로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반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서방을 믿고 포기한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 상실의 뼈아픈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국가들의 침략 의지를 좌초시킬 수 있는 전쟁 억지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무기 체계와 전술 교리를 준비하여 적성국들에게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자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단을 얻고 있고 대한민국은 주한미군과 최첨단 무기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 무기의 위험성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기존의 재래식 무기 체계를 넘어 핵무기 개발, 전술핵 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갖추며 핵무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진영에서조차 대한민국의 핵보유에 대해 그동안 갖고 있던 회의적인 시각에서 한 발 후퇴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유의 깊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